In an equally lengthy statement, China's Commerce Ministry said its export controls on rare earth elements came after a series of US measures since bilateral talks last month. Beijing pointed to the US adding Chinese companies to a trade blacklist and port fees on China-linked ships as examples. It did not explicitly connect these US actions to its export curbs on rare earth elements, however. It said the restrictions are 중국이 히토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서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새로운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수출 제한을 무기로 사용해 왔는데 이번에는 더 나아가 중국산 히토류나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허락을 받으라고 초강경 압박에 나섰습니다. 단지 0.1%만 포함돼도 수출 시 중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중국 히토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를 흔들 만큼 충격적인 일입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안보 관련 정책을 담당했던 한 인사는 이번 발표를 중국이 경제협상에 있어 미국 머리에 총을 겨눈 것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발표에 대응해 현재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에다 100%를 더 추가하고 중요 소프트웨어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20년 전부터 히토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얘기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별로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 밖에서 히토류를 찾아야 할 상황이 온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이 캐나다로 시선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여러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2021년 8월) 그린랜드 빙상 최고 높은 지점에 처음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해수면 상승과 지구의 변화가 오는 불길한 전조라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우려했던 것은 아닙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곳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히토류 매장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시절이었고 그는 그린랜드를 매입하고 싶다는 희망을 나타냈습니다. 인구 약 90%가 이누이트족이면서 덴마크령인 그린랜드는 그의 발언을 농담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기를 맡게 되자 2025년 1월과 3월에 그는 다시 그린랜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번에는 일기 때와 달리 매입보다는 합병적으로 얘기를 바꿨습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이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터무니없는 제안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때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병합하고 싶다는 발언을 해 캐네디언들을 격분시켰습니다. 그가 이렇게 두 나라를 자극하고 나선 것은 중국의 히토류 의존도를 벗어나고 싶은 희망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현재 캐나다에는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히토류 광산도 없고 생산시설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히토류가 없는 건 아닙니다. 히토류는 이름처럼 희귀한 광물이 아닙니다. 세계 어디나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적으로 채굴이 가능할 정도의 농도가 되느냐 아니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자원 부국인 캐나다는 세계 6번째로 히토류 매장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서스케추완, 퀘벡, 노스웨스트 준주 등의 상당량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타리오주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캐나다는 바이탈 메탈스라고 하는 히토류 생산 기업이 서스케추완주에 정제 공장을 건설했었습니다. 그러나 높은 운용비와 채산성 때문에 중단되었습니다. 아직 기술력도 부족하고 중국산과 가격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캐나다 정부는 히토류 생산을 위한 적극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도 올 6월에 캐나다 기업 유코 레어 메털스와 15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캐나다도 히토류 개발 생산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히토류는 란탄부터 류테튬까지 란탄족 15개 원소와 스칸듐, 이트륨을 포함한 17개 원소를 총칭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칭과 달리 매장량 자체가 희소한 것은 아닙니다. 경제성이 있는 매장지가 많지 않고 분리 정제 과정이 복잡합니다. 거기다 오염 문제가 맞물려 중국이 최대 생산국이 된 것입니다. 히토류 원소 1kg을 생산할 때 수백에서 수천 킬로그램에 이르는 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제 과정에는 강산이 용출되며 토륨이나 우라늄 같은 방사성 물질이나 중금속 폐석이 다량 생성됩니다.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정 중에는 미세먼지나 휘발성 화학물질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어 환경과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중국 내몽골 자치구 바오토우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히토류 처리 단지는 중국 히토류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지만 직경 5마일의 호수를 방사능과 중금속으로 오염시켰으며 4억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계를 지탱하고 있는 황하강의 상류에 6마일 길이의 오염 범벅이 된 뻘을 형성했습니다. 현대 첨단 산업에서 히토류의 중요성은 절대적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나타내는 것이 전투기입니다. F-35 한 대의 전자장치와 엔진을 작동시키기 위해 400kg 이상의 히토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강력한 자석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개의 히토류도 포함됩니다. 그 외 전기차의 고성능 모터, 반도체 웨이퍼 연마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그리고 미사일과 같은 정밀 유도무기, 풍력발전 터빈의 연구 자석에 이르기까지 히토류의 쓰임새는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히토류를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전략적 가치가 높은 히토류의 글로벌 공급망을 중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약 61 내지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가공 및 정제 시장에서는 그 점유율이 90%에 육박합니다. 사실 매장량에 있어서는 미국이 중국에 이어 가장 많은 히토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토류는 채굴보다 분리 정제가 어려운데 이 기술을 위해 미국은 캐나다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히토류 통제 강화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서방의 첨단 산업에 상당한 압력을 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각국의 공급망 다변화와 대체 기술 개발을 촉진시켜 독점적 지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요 선진국 정부와 기업들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의 위험성을 재확인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캐나다, 호주, 베트남 등 자원 부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자원 개발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오랫동안 석유나 천연가스, 니켈, 금, 구리 같은 전통 자원산업에 집중했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는 히토류를 전략광물로 지정하고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이 단기간에 중국 의존도를 벗어날 수 있을지 불분명하지만 5년 내지 10년 뒤에는 다른 필수 광물과 더불어 히토류를 위해서도 더욱 캐나다에 의지할 날이 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